왕관 쓴 깡패들 비켜 미국을 만든 역대급 갓생. 토머스 페인의 미친 존재감. 인생은 37살부터 폭망 인생의 대역전극.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고민 중이신가요? 여기 37살까지 하는 일마다 쫄딱 망해서 인생 루저 소리 듣던 아저씨가 있습니다. 토머스 페인. 이 아저씨 스펙이 진짜 화려해요. 코르셋 기술자 망함. 세금 징수원 잘림. 가게 사장님 파산. 결혼 2번 다 실패. 런던 거리에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죠. 근데 이 실패 전문가가 쓴 얇은 책 한 권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썰의 주인공 토머스 페인과 그의 미친 베스트셀러 Common Sense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 귀인을 만나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픽. 페인이 런던에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 운명적으로 한 할아버지를 만나요. 바로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죠. 페인이 말합니다. 어르신, 저 인생 망한 것 같아요. 답이 없네요. 프랭클린 왈. 자네, 보니까 글빨이 장난 아닌데? 여기, 영국은 고인물이라 답 없어.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보게. 내가 추천서 써줄게. 그래서 페인은 배를 탑니다. 그런데 운도 지질이 없지 배 안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요. 미국 도착했을 때 거의 시체 상태로 실려 내려옵니다. 하지만 죽다 살아난 이 남자의 가슴속엔 이미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자고. 매운맛 백폭의 시작. 1774년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페인. 잡지사 에디터로 취직했는데 당시 미국 상황이 어땠냐? 영국 왕한테 세금 폭탄 맞으면서도 에이, 그래도 우리 왕인데 하며 눈치만 보던 시절이었어요. 페인은 이게 너무 답답했던 거죠. 1776년 1월 페인이 익명으로 50페이지짜리 팸플릿을 냅니다. 제목은 아주 쿨하게 Common Sense. 내용은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사이다 팩폭입니다. 첫째, 왕관 쓴 깡패. 니들 조상 거슬러 올라가 봐. 결국 힘 좀 쓰는 동네 깡패가 왕 된 거 아냐? 왜 그 후손을 우리가 모셔야 해? 둘째, 섬이 대륙을 지배해. 작은 섬나라인 영국이 거대한 대륙 미국을 다스리는 게 말이 돼? 이건 자연의 섭리 어긋나는 거야. 셋째, 금수저 세습 반대. 의사 아들이라고 수술 잘해? 아니지. 근데 왜 정치는 세습을 해? 왕은 필요 없어. 상식 출간 직후에 미친 반응들. 자, 여러분. 1776년 1월 10일. 이 책이 딱 서점에 깔렸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아이폰 신제품 출시일, 어벤져스 개봉일, BTS 컴백이 동시에 터진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읽어봤어? 18세기판 역주행과 바이럴. 당시 필라델피아 거리는 이 책 이야기뿐이었어요. 책이 나오자마자 서점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초파는 몇 시간 만에 매진. 길거리 낭독회.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술집, 타반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술잔을 들이키던 아저씨들이 탁자 위에 올라가서 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거예요. 야, 들어봐. 우리 왕이 사실은 왕관 쓴 깡패래. 그러면 옆에서 와, 대박 하고 잔을 부딪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길거리 라이브 방송이 전국적으로 터진 겁니다. 선세계 넘네? 멘붕에 빠진 보수파들. 사실 그때까지도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영국이랑 화해는 해야지 라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책이 그 선을 팍 넘어버린 겁니다. 충격과 공포, 어떤 사람들은 책 내용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거 반역 아냐? 이 작가 잡혀가는 거 아냐? 라며 벌벌 떨기도 했어요. 영국 국왕을 짐승, 브루트라고 대놓고 불렀으니까요. 당시 기준으로 이건 거의 쌍욕이었거든요. 얌전한 선비들 사이에서 누군가 갑자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니라 임금님은 깡패다 라고 외친 꼴이죠. 조지 워싱턴의 엄지척.
독립전쟁을 이끌던 조지 워싱턴 장군도 이 책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워싱턴이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 상식이라는 책이 사람들 정신을 아주 싹 뜯어 고쳐놨네. 이제 영국이랑 화해하자고 징징대는 놈들이 싹 사라졌어. 라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은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 앞에서 이 책을 직접 소리내 읽어주라고 명령하기까지 했대요. 군대 정신교육 교재가 된 거죠. 부들부들. 질투 폭발한 존 애덤스. 그런데 이 대박을 보고 배 아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예요. 지식인의 질투. 애덤스는 본인도 똑똑한 지식인이었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어렵게 설명해도 안 먹히던 논리를 웬 듯 보잡 토머스 페인이 나타나서 쉬운 말로 슥슥 써서 대박을 터뜨리니까 질투가 난 거죠. 내용은 좋은데 문체가 너무 천해. 라며 투덜거렸다는 귀여운 일화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영향력을요. 이름 없는 작가, 익명의 신비주의. 처음엔 작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영국인이 쓴 Written by an Englishman 이라고만 되어 있었거든요. 누구냐 넌? 사람들은 이거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거 아냐? 아니야, 사무엘 애덤스가 쓴 거야. 라며 추측성 댓글 당시에 소문을 달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토머스 페인이라는 이름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코르셋 만들던 그 실패자가 이걸 썼다고. 결론적으로 상식은 당시 미국인들에게 심리적 독립을 먼저 시켜준 책입니다. 총을 들기 전에 마음부터 독립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왜 영국 눈치를 봐? 우린 우리 길을 간다. 이 마인드셋을 단 몇 주 만에 장착시킨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외로운 선구자의 마지막.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평생 남의 나라 혁명 돕겠다고 제 주머니 다 털고 목숨까지 걸었던 이 형님. 정작 본인 말년은 어땠을까요? 미국 독립시키고 국민 영웅이 됐으면 좀 누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프랑스도 힘드네. 도와줘야지. 하고 또 날아갑니다. 뼛속까지 혁명가였던 거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광기 속에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너무 과격하다고 감옥에 갇히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뻔했죠. 감옥에서 겨우 살아나와 쓴 책이 종교를 비판한 이성의 시대인데 이게 또 서구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순식간에 영웅에서 무신론자 악마가 된 겁니다. 잊혀진 영웅이 남긴 위대한 유산. 1802년 온갖 고초를 겪고 노인이 되어 다시 미국 땅을 밟은 페인.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조국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옛 동지들은 그를 위험 인물이라며 피했고 길거리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목청 터져라 외쳐서 쟁취해낸 투표권조차 박탈당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까? 결국 1809년 뉴욕의 허름한 하숙집에서 페인은 병들어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한 시대를 불태웠던 혁명의 불꽃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마지막이었죠. 그의 장례식엔 고작 6명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육신은 쓸쓸히 묻혔어도 그가 남긴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공기처럼 누리는 것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왕이 아닌 법이 다스려야 한다. 이 위대한 상식들이 뿌리내리기까지 가진 것 없던 한 실패 전문가의 엄청난 용기와 희생이 있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페인은 펜 하나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자신보다 인류의 미래를 더 사랑했던 진정한 로맨티시스트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밤은 화려한 역사책 귀퉁이에서 외롭게 잠든 토머스 페인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를 썰로 푸는 썰록이었습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